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5년 만에 웃은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주실 여성 클리닉 전문의 박혜성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입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원장님? 네. 네. 그럼 오늘의 수다 5년 만에 웃은 남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0살이 됐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성관계를 전혀 못했어요. 질건조증과 성교통이 너무 심해서 성관계를 하면 질에 상처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을 피해서 도망치기 일쑤였고 어쩌다 할 수 없이 성관계를 하면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성관계가 마치 전쟁 같았어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성관계를 했지만 아내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아내를 보고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에휴, 더구나 아내는 가슴에 혹이 있었고 폐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죠. 네, 저는 유방에 혹이 있고 폐암 투병 중이었어요. 산부인과 선생님도 이런 상황에선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성관계를 안 해서 질이 나무 토막처럼 건조하고 딱딱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최악이셨네요. 원장님, 이럴 땐 어떤 치료 그리고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분은 네, 폐암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방에 혹이 많아서 네,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먹는 것이 불안하고. 네. 호르몬제 근데 에스트로겐 때문에. 네. 처방을 안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암이 있을 경우 네, 호르몬제를 주면 네. 혹시 암이 자랄까 봐 네. 의사가 처방을 안 해줘요. 네. 근데- 악순환이네요. 그쵸. 네, 근데 이제 60대 초반이면 네. 어쨌든 폐경이 왔을 거고 네, 그다음에 유방에 혹도 있는데다가 암까지 있으니까 질이 건조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럴 때는 네.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먹는 에스트로겐 말고 네. 질에 넣는 에스트로겐 질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애들 서스펜 자약처럼 생겼는데 네. 질에 이렇게 쑥 넣으면 거기서 녹아서 국소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요. 방법은 있네요. 네. 그래서 질이 좀 축축해져요. 네. 이제 그렇게 쓰거나 네. 아니면 이제 수용성 젤, 수용성 윤활제? 수용성 윤활제. 네. 그러니까 성관계하기 전에 네. 질 입구나 질 안에 수용성 윤활제를 쓰면 네. 이제 루브리컨트라 그래서 약간 윤활이 되죠. 네. 그래서 덜 아프게 되죠. 음. 그러니까 피부하고 피부가 닿는 걸 막고 그 남성의 음경과 여성의 질 점막 사이에 윤활제가 있어서 네. 쿠션 역할을 해주죠. 우리 뭐 피부에다가 로션이나 오일 바르듯이. 그럼 질 레이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방법을 썼는데 효과가 없거나 네. 아니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내추럴하게 질 건조증을 해결하고 싶다. 그럼 질 레이저 시술을 하면 그냥 성관계할 때 흥분하면 질에서 애액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마중물처럼. 네. 그러니까 질 레이저를 하게 되면 네. 질이 촉촉해지고 네. 질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애무해주고 키스하고 그런 동안 질에서 애액이 나와요. 그러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폐암 투병 중이었는데요. 네. 이 질 레이저만으로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유방암, 네. 예를 들어 폐암, 네. 뭐 자궁암 네. 그렇게 무슨 암에 걸린 다음에 항암 쓰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미 또 폐경이 왔거나 안 왔거나 하더라도 질이 건조할 경우는 질 레이저는 질에 국소적으로만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해가 없이 그러니까 암이어도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암인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네요. 왜냐하면 암일 경우는 네. 어떤 약도 어떤 주사도 실은 못 쓰게 하거든요. 특히 호르몬 계통이 있거나 이러면 네, 못 네. 쓰게 해요. 왜냐하면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안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은 건강하고 부인은
투병 중이지만 음. 남편이 계속 안타까워 보이고 뭔가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해주고는 싶은데 네. 본인 아프고 네. 이럴 때 이렇게 질 레이저를 해주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른 질환으로 치료 중일 때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볼 때 네. 암 투병 중인데 성관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참 민망하죠. 민망하죠. 네. 그리고 의사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의사가 성관계까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아. 특히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성관계까지 얘기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암 치료하고 재발할 거 어쩔까 걱정되고 항암 치료할 때 부작용 설명해줘야 되고 방사선 치료 부작용 설명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데 그중에 성관계를 설명해줄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주 은밀한 곳을 잘 긁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찾아봐요. 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암 환자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짧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몇 줄. 뭐. 그래서 별로 그리고 암 환자별로 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쨌든 성관계는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네. 그러면 산부인과에 그 병행 치료가 있을까요? 이제 네. 환자 상태를 보고 네.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네. 거의 대부분 호르몬제가 아니면 질정, 젤, 네. 윤활제, 네. 그리고 질레이저 네. 이 세 가지를 같이 쓰거나 네. 한 가지씩 쓰거나 다 쓸 네.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사람들이 네. 물에 빠졌을 때 네.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음. 그런 반응, 그런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대요. 네. 종합병원에 가서 어, 저 언제부터 성생활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살려놨더니. 살려놨더니 성생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않지만 환자가 느끼는 느낌은 너 물에 빠진 걸 건졌더니 네. 이제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 그 표정 네. 그런 표정 알겠죠? 네. 진짜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 그걸 해도 막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 아픈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대답이 막혀요. 막 그렇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또. 그쵸.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가시고 네. 비뇨기과는 비뇨기과 전문의한테 가셔야 되고 네. 그것도 특히 성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가야지 네. 성 상담 안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가면 또 그런 표정 지어요. 잘 모르는데요. 남들도 그냥 다 알아서 그냥 대충 살던데요. 이런 식의 표정.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은 못 듣고 대략 난감한 그냥 하고 그냥 쫓겨나오듯이 나온다고 해요. 네. 저는 오늘의 사례자가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경과는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 질레이저를 할 때는 무척 떨리고 무서웠어요.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째 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물론 무서워서 성관계는 시도조차 못했고요. 기대했던 남편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질 레이저를 3번 받고 나서도 아내는 성관계를 또 거부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아직도 겁이 난다면서 말이죠. 폐암 투병 중인데다가 감기까지 걸려서 저 역시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4번째 질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꼭 성관계를 하고 오라면서. 그래야 경과를 알 수 있다면서요. 아, 그땐 정말이지 난감하더라고요. 원장님, 정말 이런 숙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숙제 많이 내줘요. 아, 그러세요? 질 레이저 했는데 네. 오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아직도 못했어요. 아직도 못했어요. 그러면 네. 효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효과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뭘 더 해줄지 그렇죠. 뭘 뺄지 넣을지를 해야 되는데 네. 상담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 숙제 내줘요. 네. 한 달에 4번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꼭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숙제 내줬더니 네. 하고 왔어요. 아하. 한 달에 4번 했나요? 한 달에 4번은 안 하더라도 한두 번은 하죠. 아. 어쨌든 숙제를 내주면 음. 사람들이 또 해요. 네. 했는데 본인은 또 어땠는지 그 느낌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겠죠. 다 확인하죠. 아. 그리고 저는 차트에 다 써놔요. 네. 영어로.
아니 한글로도 쓰기도 하고 언어로 쓰기도 하고. 갑자기 그 얘기하니 거리가 멀어지는데. 굿, 베러, 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쓰시나요? 아니요. 디테일하게 써요. 아, 그런가요? 뭐가 좋았는지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그런 거 다 써놔요. 아, 그건 굉장히 감성적인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건드리시는군요. 그걸 네. 또 각주를 하면은 네. 또 굉장히 또 좋은 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자료들이 다 거기에서 아, 그걸 기반으로 쓴 거죠. 네. 사마천 사계를 엮듯이.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2년을 썼어요. 아, 정말요? 네, 일기 쓰듯이. 와. 그럼 그건 또 언제 나오나요? 그런 책은? 하여간 모아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사례들이 하나하나 주옥 같은 사례들,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되게 많죠. 네. 저는 오늘의 사례자가 숙제를 과연 잘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그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매 맞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했어요. 근데 이럴 수가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니 남편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5년. 무려 5년 만이었으니까요. 지난 5년 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성관계 한 번으로 웃게 될 줄이야. 그동안 치료해주고 숙제까지 내준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저한텐 그 선생님이 구세주나 다름없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고맙죠.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웃게 될 줄이야. 여보, 그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야. 당신이 고생 많았지 뭐. 내 투정 다 받아주고 내가 괜한 욕심만 부려서.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여보, 고마워. 사랑해. 아, 정말 잘 됐네요. 참 예쁜 부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이 부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먼저 5년 넘게 부인을 뒷바라지해주고 병수발을 해준 그리고 참아준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아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남편이 흔하지 않으니까 네. 보물처럼 생각하고 네, 살라고 그 부인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복이 터졌네요. 아주. 그쵸. 네, 이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그 네. 남편은 음. 5년 동안 병수발은 했지만 웃진 않았죠. 아, 행복하진 않았으니까. 네. 아, 그것까지 강요하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행복하지는 않죠. 그런데 네. 이 남편이 성관계를 하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분도 마음이 굉장히 건조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고는 있지만 실은 자기 성욕은 있지만 그걸 음. 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참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폐암이 완치가 됐다고 보거든요. 아. 네. 이렇게 완치가 된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유방암이든 폐암이든지요. 대충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5year survival rate라 그랬고 5년이 지나면 이제 재발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대충은 완치가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5년까지가 조마조마하지 5년이 지나면 네.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도 음. 이제 병도 다 회복되고 네.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니까 네. 앞으로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네. 성관계를 잃기 전에는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건강도 다시 찾고 성관계도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서로를.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봐준 남편도 감사하고 다시 부인이 회복이 되는 것도 남편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둘이 감사하면서 살 날만 남았고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기대해요. 네. 정말 이렇게 아껴주고 배려하는 부부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자, 5년 만에 웃은 남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부에게 앞으로 5년, 10년 평생토록 웃음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